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잃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는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내면에 그림자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평소에 부정하고 외면하는 욕망, 두려움, 그리고 원초적 본능이 담겨있는 무의식의 영역이죠.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이 그림자는 뒤틀릴 정도로 극심하게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완벽한 가면, 즉 페르소나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걸어나와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그림자를 정통으로 가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통제력이 한낱 환상에 불과했다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당신에 대한 기억은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쓰고 고통스러운 집착의 고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볼 때 이 현상은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애썼던 그림자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끝에는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는 그 고통의 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융의 특별한 통찰을 나누고자 하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 내부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바로 영원한 통제력에 대한 환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그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아 구조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아는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즉 불안, 수치심,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가 가득한 깊은 무의식의 영역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과의 관계는 단순히 끝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면 수를 되돌려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던 체스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웠던 순간을 그리워하며 당신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세부 사항을 병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합니다. 당신의 어떤 말이 자신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는가? 당신의 어떤 행동이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는가? 도대체 누가, 무엇이 당신에게 저항할 힘을 주었는가?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은 바로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진짜 자기 모습이 진실의 빛에 의해 갑자기 조명되었을 때 활성화된 그림자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대신 어떻게든 힘의 환상을 복원할 방법을 찾아 빛을 피하려 발버둥칩니다. 그들은 조용히 당신을 감시할 수도 있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당신의 삶을 엿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게임이 다른 사람의 규칙에 의해 끝나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생긴 그들의 자존심의 난상처를 달래기 위한 처절한 시도일 뿐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이 완전히 깎여나간 순간 그들은 어떻게든 이를 만회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집착은 더욱 심해집니다. 한때 당신에게서 받았지만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친절과 사랑의 기억들은 이제 그들의 자존심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변화의 계기로 삼는 대신 만약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더 잘해서 반드시 다시 너를 이기고 말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는 융이 강조했던 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통합되지 못한 그림자는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힘의 축은 당신에게로 완전히 넘어옵니다. 당신이 게임을 끝내기로 선택하고 그 경계선을 확고히 지키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무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연출하는 각본 속의 등장인물이 아닌 것이죠. 당신은 이제 그들 내면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공허함은 통제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새로운 희생자를 찾는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문을 쾅 닫고 굳게 잠가버렸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융이 묘사했던 그 그림자, 즉 수치심, 불안,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부당한 자아가 격렬하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주하고 배우는 대신 어떻게든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괴물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만 힘이 빠지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 특히 한때 자신에게 풍부한 감정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던 당신과의 관계는 진열장 안의 소유물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원하면 진열장을 열고 꺼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그들의 자아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힘이 단지 환상이었다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을 되짚기 시작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대화의 세세한 부분, 당신이 보였던 모든 반응이 약점을 찾기 위한 증거물처럼 분석됩니다. 내가 다르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사과하는 척했다면 그녀의 마음이 약해졌을까? 다른 사람을 통해 영향을 주었다면 문에 틈이 생겼을까? 이 질문들은 후회나 진정한 재회의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되지 않은 그림자의 핵심 요소인 통제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은밀한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감시하고 가짜 계정을 만들고 심지어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에 우연을 가장해 나타나려 시도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행동들은 그들의 자아의 난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잘 살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력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데 실패하면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예곡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나르시시스트들이 되돌아올 길이 막히면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비록 환상 속에서일지라도 힘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셈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 즉 그들의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거부가 사실상 가장 강력한 일격이라는 점입니다. 융의 틀에서 침묵은 나약함이나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성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탄생한 의식적인 선택이자 행동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의 모든 조종 전략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은 강박적인 순환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패배한 게임을 계속해서 복귀하지만 내가 왜 졌을까?
라고 물을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만약 감히 그 질문을 던지고 진정으로 답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은 이기심, 공감 능력의 부재,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는 그 노출을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대신 다른 곳에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쪽을 택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융은 당신에 대한 기억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삶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킨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조종될 수 없고 속임수로 붙잡아 둘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림자가 가장 배우기 싫어하는 교훈입니다. 당신이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거울은 사랑이 힘이 아니며 관계는 강요될 수 없고 존중은 진정성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 그들의 그림자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거울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그 거울에 혼티드, 즉 시달리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단지 현재의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림자에 대한 공급을 끊는 행위입니다. 융은 종종 어둠은 사람이 기꺼이 그것을 마주하고 통합할 때에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문을 열어준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권을 다시 넘겨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내면의 과제를 계속 피하도록 돕는 셈이 되고 그 끔찍한 순환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진정한 끝은 이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소용돌이 밖에서 전체 대본을 꿰뚫어 보면서도 휘말리지 않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융의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도록 강요할 수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것은 당신 자신의 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단지 상처의 순환을 다시 열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그 문을 닫아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반대편 강기슭에 서서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것을 휘말리지 않고 지켜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당신은 마침내 새로운 삶으로 들어섭니다. 당신의 가치가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삶으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그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다시는 자신을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들이 보기 싫어하는 진실, 즉 조종할 수 없고 속임수로 붙잡아 둘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이 떠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선택의 문턱에 서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멈추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며 그 선택을 지켜나가는 것은 당신 내면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단지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으로 정의되지 않는 새로운 개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더 깊은 내면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어쩌면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를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을 건네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계속해서 성장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온전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